오늘 그 시험지 다 받았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는 우리 여기 길벗의 재원생이 한 70여 개 학교 재원생이 있는데 그 학교 기출문제를 우리가 통계를 내서 기출문제, 최다 기출문제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아마 여기서 시험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이제 검수를 했는데 굉장히 문제들이 좋고 최다 기출문제가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도중에는 질문을 하지 말고 이따가 1시 반부터 2시 사이에 30분 동안 첨삭 지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또 우리 수학과 선생님이 전부 다 내려오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받아줄 거니까 그때 이제 질문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프린트를 보면은 1번부터 쭉 35번까지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1번부터 25번까지만 진행을 하실 거고 뒤에 10문제는 이제 고난이도 문제라 그래갖고 나는 이게 너무 쉽다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30분 첨삭 시간에 풀면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특강하실 우리 김래용 선생님 다 알죠? 우리 길벗 최강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너무 배웠지?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께서 아마 여러 가지 팁도 많이 설명해 줄 거니까 정말 우리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우리 뭐 여러분 다 아는 우리 그 대한민국 최고 대학교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교육하시죠? 여기서 자 우리 박수로 맞이할까요? 그래 얘들 안녕. 선생님은 8관 적어놨지? 8관 303호에 있는 자 김래영 선생님이야. 일단 지금 이 문제들을 쌤이 이제 작년 기출문제 위주로 좀 이제 출제했는데 작년에 기출문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집합명제는 쉽다. 그리고 대부분 학교는 아예 집합문제가 너무 쉬워. 그러니까 쉽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물론 못 볼 수도 있겠지. 못 볼 수도 있지만 어디선가 봤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가 대다수였어. 대다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한 문제인데 그건 약간 쌤이 볼 때는 약간 IQ 테스트에 좀 가까운 느낌? 그러니까 나도 못 풀겠지만 남도 못 풀 것 같아. 그 정도 느낌.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거의 다 아마 여기 있는 내용하고 다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작년 기출 문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거의 문제가 흡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문제 위주로 뽑았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자, 1번에서 이 1번은 거의 모든 학교가 다 나왔어. 쌤이 그 시험지를 한 50개 정도를 봤는데 50개 정도에 있는 거의 학교 중에서 90% 이상이 나왔어요. 무조건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지. 자, 1번입니다. 자, 1번에서는 이제 배경 지식이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이제 A라는 원소가 있어. A라는 원소가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A라는 집합에 있다. 자, 그때는 뭐냐면, 오른쪽은 당연히 집합이에요. 오른쪽은 당연히 집합이고, 왼쪽은 무조건 원소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 이렇게 적혀 있어. 공집합, 집합이지.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적혀 있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공집합은 이 A의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기호가 있으면 여기는 원소로 봐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됐죠? 자, 마찬가지야.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이제 적혀 있어. 자, 이게 이제 부분집합 기호지. 부분집합 기호일 때는 그때 누굴 보냐면 이 전체가 원소가 아니고 이 집합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것이 이제 원소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제 팁은 사실은 좀 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수하면 거의 치명적일 수 있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래서 반드시 원소를 짚고 들어간다라는 것이 여기 이제 내용이 됩니다. 자, 1번. 자, 봐. 이제 문제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게 이거야.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집합이 있고 이제 공집합. 자, 그리고 자, 1. 자, 그리고 2, 3. 이제 반드시 이제 추천하는 게 집합 안에 집합 기호가 있으면 또 우리가 약간 홀리는 게 있어. 그래서 반드시 원소가 누군지를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 지금 보이지? 이 원소가 3개인 거예요. 자, 3개고. 자, 그렇다면 자, 1번. 자, 여기 이제 공집합 기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뭘 보냐면 얘를 집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원소로 보는 거야. 여기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겠다 이거야. 자, 그럼 쌤이 일단 적고 시작해 볼게. 이런 문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원소와 집합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자, 봐잉. 자, 지금 요 기호가 있지. 이 기호가 있으면 이 전체를 이제 원소로 보는 거야. 요 기호가 있으면 이 전체를 원소로 보는 거야. 요 기호가 있으면 이 안에 걸 원소로 보는 거야. 이 기호가 있으면 이 전체를 원소로 보는 거야. 이 기호가 있으면 이 안에 걸 이제 원소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빨간색이 매치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돼. 자, 원소 맞지? 그렇지? 이렇게 생긴 원소 있지? 이것도 맞는 거야. 자, 이렇게 생긴 원소 여기 있지? 그렇지? 맞지? 자, 이렇게 생긴 원소 없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구나. 자, 마찬가지. 자, 이렇게 생긴 원소 있지? 요렇게 생긴 원소 있지? 그래서 원소를 체크하고 들어가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게 1번. 정답은 4번. 자, 다음 2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1번의 출제 난이도와 빈도는 그 쌤이 그 위에다가 체크하게 해놨지, 맞지? 자, 출제 빈도. 차례대로 위쪽은 4.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 출제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난이도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 한 3 정도. 오케이? 요 정도 비중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 별에다가 이렇게 색칠하면 될 것 같아요. 쌤 색칠하라고 일부러 빈칸으로 남겨뒀어.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연수를 원소. 자연수 적어줘. 우리 깜찍이들이 그 수학 기호를 원체 많이 보다 보니까 한글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원소는 자연수이 되구나. 오케이. 아, 뭐지? 자, 이렇게. 자, 됐죠? 옥질을 했던 건 아니었어.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적혀있냐면 A가 자연수입니다. 그치? A가 자연수겠지. 자, A가 자연수인데 그렇다면 이것도 자연수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X의 원소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자연수가 돼야 돼요. 자주 나오는 문구지. 그때 요게 또 상당히 자주 나오더라고. 이 A라는 놈이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A는 바로 16의 약수다. 그렇지?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 맞지? 자, 16의 약수입니다. 그럼 16의 약수를 한번 나열해 볼게. 2 있지, 자, 2 있지, 4 있지, 8 있지, 16 있지. 그렇지? 자, 요렇게 5가지가 있겠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봐봐. A가, 그러니까 이 A는 이 5개, 6개, 5개니? 5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A가 만약 1이 원소야. 1이 원소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16도 원소지. 16이 원소라고 한다면 1이 원소입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1과 16은 같이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과 16을 먹을 거면 같이 먹고 버릴 거면 같이 버린다는 소리야. 따로따로는 갈 수 없는 거다겠지. 그러니까 원소는 2개지만 한 세트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야. 얘가 만약 2가 원소입니다. 2가 원소라면 8이 원소야. 마찬가지. 8이 원소라면 2가 원소야. 얘네들도 세트라는 거지. 같이 가요. 자, 그리고 4. 4는 혼자 가겠지. 4가 원소면 4가 원소니까 4는 혼자 갑니다. 됐지? 자, 그렇다면 X는 얘네들 중에서 가질 수 있는데 얘네들은 세트이기 때문에 내가 3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야. 자, 이 X가 1과 16을 가질 것인지 가지지 않을 것인지 경우수로 생긴다.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2가지. 2와 8도 마찬가지야.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2가지. 4도 마찬가지.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2가지.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은 곱의 법칙.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그렇지? 곱의 법칙 8가지. 자,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8가지인데 문제를 잘 봐야 돼. 특히 수학에서는 단. 자, 단에다 줄쳐요. 수학에서는 이 단이라는 기호가 뭐냐면 절대 빠뜨리지 말라는 뜻에서 이렇게 기호를 꼭 적어줍니다. 단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공집합이었어. 선택하지 않는다, 선택하지 않는다,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공집합이 되거든. 그건 빼야지. 그래서 8 빼기 1. 자, 7이 정답이다. 자, 그러면 자, 출제 빈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 학교 다 나왔어요. 자, 4.5. 자, 그리고 난이도는 역시 뭐 아주 높진 않죠. 한 3 정도. 요 정도 수준. 이 무조건 나온다를 봐야 돼요. 알겠지? 출제 빈도 4.5에 난이도 3이면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지? 그렇게 사면 돼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갑시다. 자, 3번 문제 볼게. 자, 3번 문제는 일단 전체 집합을 한번 살펴보자고. 전체 집합이 1, 2, 3, 4, 5다. 이제 이 중에서 내가 이제 고민을 하겠지. 가질 것인지 가지지 않을 것인지. 자, 근데 자, 이렇게 적겠어. 1, 2. 자, 그리고 자, 요게 부분 집합 기호가 있지. 그럼 얘가 뜻이 뭐냐면 X는 1을 반드시 가져야 되지. 그렇지? X는 2를 반드시 가져야 되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X는 1을 가지고 X는 2의 원수를 가진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네. 자, 그렇다면 경우의 수 관점에서 볼게요. 이 X라는 놈이 집합 기호를 열어놓고 나서 이제 고민한단 말이야. 가질 건지 안 가질 건지. 근데 X는 1을 가져야 된대. 선택권이 없는 거야. X는 2를 가져야 된대. 역시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근데 3은 아무 말 없잖아. 그럼 내 마음대로야. 가져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된다. 가져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된다. 가져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된다. 자, 그래서 또 경우의 수, 곱의 법칙 들어갑니다. 곱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2의 3승이지 뭐. 요렇게. 오케이. 그래서 경우의 수다라는 거 잊지 말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자, 8개. 자, 얘가 됩니다. 자, 다음에 4번.
자, 4번 넘어갈게요. 출제 빈도와 난이도는, 자, 이거 역시 동일합니다. 4.5, 자, 그리고 3. 역시 출제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운,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일단 1, 2, 3차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1, 2, 3차는 쌤이 확신해. 이건 뭐,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 물론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깜찍이들이 볼 때는 뭐 이 정도야 뭐 당연히 풀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게 무서워. 여기서 실수하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자, 전체 집합이에요.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이네. 자, 이렇게 10개가 그렇지. 나이를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에 뭐라 적히냐면 A는 2, 3, 5, 6일 때, 자, 이렇게 이제 적혀있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뜻이 뭐냐면 이 B라는 놈은 A가 갖고 있는 원소를 가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겠네. 자, A는 2를 가지면 안 돼. 그렇지? 자, 그리고 자, 3도 원소로 가지면 안 돼. 선택권이 사라진 거야. 자, 5도 원소로 가지면 안 됩니다. 역시. 자, 6도 원소로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겠네. 2는 가지면 안 돼. 자, 3은 가지면 안 돼. 자, 그리고 5는 가지면 안 돼. 자, 6은 가지면 안 돼. 그치? 선택권이 없는 거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거야. 그치? 이거는 뭐 자유롭습니다. 가져도 되고 아니도 되고. 자, 얘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곱의 법칙이잖아. 다 곱하는 거 알겠지? 또 다 잘해놓고 더하면 안 돼. 자, 곱하니까 2가 몇 개니? 6개네. 2의 6제곱. 자, 그래서 64. 그치? 자, 얘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출제 빈도는 4.5에 3. 자, 무조건 나온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1번은 뭐 덕원여고, 경복여고를 포함한 한 20개 학교 정도가 그렇지 거의 똑같이 나왔어. 거의 똑같이 나왔고,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 뭐 목동고, 덕원여고, 뭐 명덕고 뭐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동고, 명덕고 다 나왔고, 4번은 거의 신목고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뉘앙스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교들이 실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5번 넘어갈게요. 자, 5번 이게 또 중요하더라고. 자, 5번입니다. 요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데 이걸 처음에 보면 좀 우리 학생들이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5번 봐봐. 5번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문구가 이거거든. 자, A 합집합 C 됐지? 자, 다음 B 합집합 C.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A하고 이제 B만 생각할게. A하고 B만 생각했을 때 A가 이렇게 있고, 자, B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A 차집합 B라 부르지. A인데 B가 아닌 곳. 자, 얘는 뭐라 부르니? B 차집합 A라 불러요. 그치? 얘는 이제 B인데 A가 아닌 거. 그리고 여기는 뭐지? A 교집합 B지. 자, 얘가 됩니다. 자, 근데 만약 이걸 만족해주는 C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더라고. 얘가 A 합집합 C, B 합집합 C니까 C가 A, B를 다 갖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자,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치? C는 A, B를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C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여기입니다.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갖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정답은 자, 얘입니다. A 차집합 B를 A가 갖고 있어야 되고, 또한 B 차집합 A는 역시 C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A 교집합 B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오케이? 자, 얘는 필수가 아니다. 여기에서 좀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 여기 핵심? 얘는 필수가 아닙니다. 가져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돼. 대신 얘는 필수야. 무조건 가져야 돼. 얘도 역시 마찬가지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자, 문제 볼게요. 자, 지금 5번에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까? 자, 그려보니까 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여기 이제 전체 집합이 자, 이렇게 이제 되고, 자, 여기를 A라 부르고 여기를 B라 부를까? 자, 지금 A가 2, 4, 6이고 B가 3, 6이니까 6이 겹친다 맞지? 자, 2, 4, 자, 그리고 3.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제 1, 2, 3, 4, 5. 자,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자, 여기 이제 벤 다이어그램인데 C가 이걸 만족해 줘야 되는데, C가 이걸 만족해 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중요한 거야. 단데다 부피 없어. A 차집합 B 있지? 여기 있는 원소를 무조건 가져야 돼요. 자, 따라서 C는 2를 원소로 가져야 된다. 자, 그리고 4도 원소로 가져야 된다. 그리고 3도 원소로 가져야 된다. 어디 이해되겠어? 그럼 6과 1, 5는 이건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지?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6을 선택할까 말까? 그러니까 C가 부분집합 열어놓고 나서
자, 선택할까 말까 두 가지. 1도 선택할까 말까 두 가지. 얘도 선택할까 말까 두 가지겠지. 따라서 곱의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정답이 8가지입니다.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자, 얘는 출제 빈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겠죠, 그렇지? 출제 빈도는 한 3 정도. 하지만 난이도는 한 4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생이 여기를 놓쳐요. A 교집합 B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치? 얘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8가지 정답. 자, 다음에 자, 6번. 자, 6번은 자, 이렇게 자, 전체 집합. 요건 좀 할만하다 맞지? 자, 전체 집합 1, 2, 3, 4, 5, 6, 7. 여기는 별것 없고 이 수학 선생님들이 이 용어 같은 정의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왜 이래? 용어나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이게 중요하네. A와 B가 서로소. 이 서로소를 학생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해요. 이유가 뭐냐면 서로소라는 표현을 약수에서 써. 약수의 서로소는 뭐지? 1을 제외한 공약수가 없다. 그게 이제 약수의 서로소지. 자, 근데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이겁니다. 그렇지? 교집합의 원소가 없다. 그렇지? 이게 서로소지. 자, 요게 배경지식이네. 요걸 물어보기 위해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실제로. 자, 그렇다면 자, 얘는 어떻게 할까? 벤 다이그램 한번 써볼까요? 자, 벤 다이그램. 이 벤 다이그램이 상당히 유용한 툴이라서 우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A 여집합, 교집합, 교집합 B요. 자, 우리 포지션 한번 볼게요. 자, 포지션 보면 쌤이 아까 여기서 여기가 A 차집합 B, 여기가 A 교집합 B, 얘가 B 차집합 A라고 했는데 요 바깥쪽 있지? 여기는 누구냐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지. 이 바깥쪽입니다, 있지? 자, 얘가 될 거야. 자, 그래서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은 37. 이 37이 요 바깥쪽에 있네, 맞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A 교 B요. A인데 B가 아닌 것라는 뜻이죠. A인데 B가 아닌 것을 A 차집합 B. 자,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무식하게 빼기를 그러면 안 돼요. 그치? 차집합이야. 자, 그렇다면 A 차집합 B는 어디니? 여기가 원소지. 37. 아니지. 1, 2, 4. 자, 얘가 원소입니까? 됐죠? 자, 그러면 구역이 총 4개야. 여기 총 4개인데 지금 이 중에서 2군데를 알려줬어. 그럼 남은 곳이 어디니? 남은 곳이 여기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B라고 부르겠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든 것이 다 B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자, 얘가 있는데 일단은 1은 아니고요. 그치? 2도 아니고요.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그 다음에 7도 아니네. 그럼 남아있는 거 5, 6밖에 없구만. 자, 그래서 B는 5, 6 되겠네. 어때? 이때 괜찮지? 그렇지? 요건 기억해줘야겠지? 아, B는 뭡니까? 그렇지? B는 결국에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교집합 B. 그렇지? 자, 이거랑 그 다음에 B 차집합 A. 그렇지? 자, 이것을 그렇지? 이것을 합집합 뭐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렇지?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얘가 B입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하고 빈도는 한 3에 3? 요 정도. 벤 다이그램을 이용한 유형인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역시 출제 가능성이 높다.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갈게. 자, 7번에서는 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 대목이 되게 잘 나오는데 자, 잘 봐요. 우리 이 정도는 알잖아.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야. A 합집합 B는 뭐냐면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겠지. 포함한다는 소리입니다. 그치? 마찬가지야. A 합집합 B는 그치? 역시 B를 부분집합으로 가져요. 그치? 자, 다음에 A는 A 교집합 B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나? 그치? 마찬가지야. A 교집합 B는 역시 B의 부분집합입니다. 요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 한번 적어줄까? 이 대목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더라고. 자, 진짜 7번 볼게요. 자, 7번에서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자, 이렇게 적겠단 말이야. A 합집합 B가 A래. 자, 그러면 A 합집합 B가 어디 있니? 여기 있잖아. 여기 있지. 요게 A 합집합 B입니다. A 합집합 B가 A니까 요게 A란 소리예요. 자, 그래서 자, 얘가 성립하면 B는 A의 부분집합이 된다. 자, 요렇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괜찮지, 맞지? 당연하지. 물론 벤 다이그램 그려봐도 좋아. 자, 그래서 자,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자, 요 대목이 이제 많이 나오게 돼요. 자, 7번. 자, 그래서 결국 이거야. 자, B는 A의 부분집합인데 요 원소. 자, A가 이제 1, 2A인가? 스몰 a. 자, 얘가 되고 그다음에 B가 4B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뜻이 이거죠.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A의 원소이 돼. 그러니까 B가
4를 원소로 가진다면 A도 4를 원소로 가지되니까 스몰 a가 4일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자, 그 스몰 a는 4가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B가 문제네. 자, 그럼 B는 자, 이렇게 되겠죠. B는 일단 4일 수 없고, 왜냐하면 원소를 똑같은 거 두 번 쓸 리는 없잖아. 그치?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B가 이제 될 수 있는 게, 자, B는 이 세 개 중에서 얘인데 얘는 4니까 못 쓰고요. 1, 2 중에서, 그치?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B는 1일 수도 있고, B는 2일 수도 있습니다. 자, 또는이겠지. 자, 근데 문제가 뭐니? 최대가 되기를 원하지. 자, 그렇다면 정답은 6이네. 오케이? 자, 됐죠? 자, 난이도와 빈도는 생각보다 출제 빈도는 상당히 좀 높아. 난이도는 그렇게 뭐 높진 않겠죠. 한 4에 3 정도 됩니다. 자, 다음 8번. 자, 8번도 요것도 이제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 자, A 차집합 B가 자 A야. 됐지? 자, 요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A 차집합 B가 이제 A라고 하니까 여기서 또 이런 생각 하더라고. 그럼 B면 공집합이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공집합도 되지. 근데 공집합이라고는 못 봐요. 알겠지? 그럼 B는 이제 누구냐라고 한다면 자, 이럴 거야. A 차집합 B가 A가 되려면 A와 B의 공통 원소가 없으면 되겠지. 즉 서로 쏘면 됩니다. 자, 요게 핵심이겠다. 맞지? 이거랑 이거랑 이제 같은 말이네. A 교집합 B가 공집합. 자, 얘가 됩니다. 자, 근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벤 다이그램을 그려갖고 얘를 이제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서로 소가 되니까.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말도 안 되고요. 그렇지? 2번 같은 경우에는 B가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그러네, 맞지? A 여집합이니까 뭐 이렇게 되니? 포함되지. 그래서 벤 다이그램 진짜 그려보면 돼요. 자, B는 A의 자, 여집합에 포함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근데 이걸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식으로. 봐봐. 요 대목은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만약, 자, 이렇게 합시다. B가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렇다면, B가 갖고 있는 모든 걸 A 여집합이 갖고 있다는 소리야. 자, 그렇다면 B 차집합 A 여집합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니? 그치? 싹 다 사라지겠지. B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A여가 갖고 있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럼 다 사라져. 공집합이 되겠네? 자, 얘가 된다고. 자, 근데 차집합이란 기호가 이런 기호였잖아. 이고 아니다. 자, 얘가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여기 이제 뒤쪽에 이제 A여가 있으니까 요거 좀 정리하면 B 교집합 A여의 여는 A인가? 그치? 이게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식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적어주기 바래요. 자. 자, 출제 빈도와 난이도는 역시 상당히 생각보다 높아. 4에 한 3 정도 적용됩니다. 실제 출제 비율을 기준으로 측정했어요. 그 별이 5개 적혀있지. 5가 만점이라고 쳤을 때 한 요 정도 비율이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에 9번. 우리 이제 수학에는 그 연산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연산법칙. 이게 좀 원론적인 내용인데 이제 연산이 뭐냐면 연산이 이런 거야. 연산은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연산 기호라는 게 생겨. 연산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연산 기호의 어떤 앞에 있는 것과 연산 기호의 어떤 뒤에 있는 것. 자, 이렇게 총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산법칙 이 연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어떤 그 규칙을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연산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 이 앞과 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산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연산법칙이라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교환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연산법칙이야. 교환법칙이 뭐냐면 자, 이겁니다. A 합집합 B, 그치? 이거랑 B 합집합 A랑 같잖아. 그치? 같지? 그러니까 연산 기호를 기준으로 앞과 뒤로 바꿨어요. 그랬는데도 같아. 그러면 얘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치? 그럼 얘는 성립. 자, 이렇게 부르고, 근데 얘가 봐봐. A 차집합 B예요. 차집합도 연산 기호야, 그치? 얘가 뭐니? A 중에서 B가 아닌 것을, 그치? B가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B를 뺐다는 소리야, 그치? 그치? B를 없앴다는 거지.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B 차집합 A. 얘는 뭘까? B 중에서 A와 겹치는 걸 역시 없앴다는 겁니다. 그럼 둘은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자, 요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교환 법칙. 물론 교환 법칙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 할 수도 있는데 합집합과 교집합 기호는 성립해요. 요 정도 알고 있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결합 법칙. 사실은 쌤이 그 시험지를 찾아갖고 이게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이야기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냐, 결합 법칙이냐 이걸 묻는 문제가 혹시 나올까 싶어서 시험지를 많이 뒤져봤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없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알겠지?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야, 알겠지? 결합 법칙은 뭐냐면 이거야. 세 개가 나와요, 세 개. 세 개가 나오는데, 봐봐. 여기서 이제 주안점은 이거야. 기호 다 똑같지?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갖고 요렇게, 그렇지, 요렇게. 우리가 수학에서 괄호라는 게 이제 뜻이 뭐냐면 우선 먼저 연산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먼저 계산하는 소리겠지. 그래서 우선순위가 달라도 상관없어. 같은 결과가 나와.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이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치? 이거 결합 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 말고 분배 법칙 하나 더 있지. 요 세 가지 말고 쓰면 돼. 뭐 드모르간 이런 거 우리 알 테니까, 맞지? 그건 사실 연산 법칙하고 좀 상관없어요. 자, 여기 이제 분배 법칙이 있는데 분배 법칙은 뭐냐면 자, 이런 거야. 자, 얘가 A 교집합 B 합집합 C. 봐봐. 하나는 교집합이고 하나는 합집합이지. 이 연산이 다른 놈이 나왔어. 같은 놈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괄호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결합 법칙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보이지. 그치? 이게 다르잖아. 이러면 이제 분배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한대. 이거 아이고야. 자, 보세요. 자, 여기 있는 A 있지. 이 A랑 합집합 C랑 자, 요렇게 한번, 그치? 분배를 하고, 그다음 마찬가지. 여기 있는 B랑 합집합 C랑 역시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고, 지금 보니까 사이에 요 교집합 기호 아직 안 써먹었잖아. 그치? 요렇게 쓰는 거. 이거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 자, 요렇게 불러요. 분배 법칙하고 결합 법칙은 구분하기 되게 쉬워요. 모두 같은 기호가 있으면 결합이고, 그치? 얘가 이제 다른 기호가 있으면 분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정확할 것 같아. 자, 그래서 9번.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선생님이 서술형에서 식을 정리할 때 벤 다이어그램 사용하면 점수를 안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연산 법칙을 사용하는 소리입니다. 그치? 그래서 연산 법칙 사용하는 문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실제 높았어요. 실제 높아갖고 물론 쌤이 본 대부분의 문제는 다 객관식이었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쓰더라도 상관없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학교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이제 벤 다이어그램 사용해갖고 증명할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이제 출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연산 법칙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연산 법칙은 몇 가지 이제 서열이 있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차집합부터 보통 많이 해요. 차집합. 차집합은 자 이건가? A 차집합 B는 A 교비 연가? 그렇지? 요거. 차집합이 보통 우선순위입니다. 자,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보통 뭘 보냐면 드모르간을 봐요. 드모르간. 드모르간은 이거지, 그치? 바깥쪽에 있는 여집합을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드모르간. 자, 얘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세 번째 서열이 뭐냐면 보통 결합이나 교환을 많이 써. 자, 그리고 네 번째 서열이 대체로 분배예요. 한 요 정도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까. 이제 첫 번째부터 볼게. 자, A 차집합입니다. 예고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거 A 교집합, B 여집합. 됐지? 자, 요렇게 합집합.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자,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중괄호 안 썼네. 자, 중괄호. 차집합은 저 뒤쪽에 좀 이따 갈게요, 이제. 자,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이제 교집합, 합집합, 교집합이지. 그치?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채야 돼. 아, 이것은 분배 법칙이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A 교집합이 지금 공통인수잖아. 그치? 우리 인수분해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치? 그러면 A 교집합을 묶으세요. 그치? 자, 자, A 교집합을 묶자. A 교집합을 묶고 나면 남아있는 게 B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B. 자, 이렇게 되겠네. 어떻게 돼? 괜찮지? 요렇게. 요게 지금 분배 법칙을 쓴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 정도는 알잖아. B와 B 여집합을 합집합 시키면 뭐가 되겠니?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겠지. 그렇지? 자, 따라서 얘는 A 교집합 전체 집합. 자, 그리고 차집합 B. 자, 공집합. 이렇게 됩니까?
자, 얘가 되고 A 교집합, 합집합은 A가 되겠다 맞죠? 그럼 A 차집합 B지. 자, 얘가 이제 공집합이지. 이거 아까 우리 했었나? 이거잖아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란 게 뭐냐면 A에는 모든 원소가 B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A는 B의 부분집합이겠구나. 여기까지. 이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구야, 알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 1번, 2번, 4번, 5번 모두 동일하게 자, 이 내용이 돼요. 자, 이 내용이 되는데 5번만 3번은 비차집합 A가 공집합이잖아. 비차집합 A가 공집합일 때는 자, 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만 다른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출제 빈도는 4.5에 3. 상당히 높게 나온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벤 다이어그램 쓰지 말라고 이렇게 특별히 강조한 학생들은 서술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근데 실제로 대부분 학교들은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객관식으로. 자, 자, 10번 봅시다. 자, 10번. 10번이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쉬운데 이게 또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이제 벤 다이어그램 말고 좀 식을 써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우리가 약간 거기에 대한 또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면 벤 다이어그램 너무 편하거든. 너무 편하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너무 벤 다이어그램 일변도로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지. 자, 보세요. 자, 일단 벤 다이어그램 써보자. 자, 벤 다이어그램 써볼게. 자, 썼더니 자, 전체 집합. 자, 열어놓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자, 됐죠. 자, 지금 A 교집합 B가 뭐지? 자, 여기가 이제 10. 자, 10이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50이네. 자, 그러면 자, MB여. 그치? 자, 얘가 10이고 MB여면 뭐니? MB여면 자, 여기를 뜻하지. 그렇지.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오니까 벤 다이어그램 쓰기에 좀 그렇지 맞지? 생각보다 그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자, 근데 얘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굳이 쓸 바에는 이렇게 접근해 볼게. NU가 50이지.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NA 교비가 10. 자, 얘가 됩니다. 자, MB여가 26. 자, 그리고 자, 문제는 NA 여집합 자, 교집합 B. 자, 볼게요. 자, 일단은 얘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쓸 때 요런 데다가 이렇게 10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에는 원수를 쓰는 거지. 이렇게 10이라고 적으면 내 마음은 10개야. 내 마음은 10개인데 선생님 볼 때는 원수 10이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좀 서술형에서 위험한 편입니다. 혼자서 그냥 조용히 쓰는 건 상관없는데 이런 표현을 서술형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이제 봐야지. 그럼 A 여집합 교집합 B가 어디냐면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본다면 이쯤 되겠다. 맞지? 비차집합 A잖아. 비차집합 A니까 여기죠. 여기. 그렇지. 자, 얘가 이제 비차집합 A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잖아. 비차집합 A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거 자리 바꿔 상관없지? 이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전체가 B니까 B 개수 중에서 요 교집합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자, 얘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보니까 A 교집합 B가 마침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MB 빼기 10이구나. 자, 그래서 이제 MB를 보려고 하니까 MB가 없어. 대신에 MB여가 있어. 자, MB여는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 서술형 있을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지?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 말고. 알겠지? 벤 다이어그램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적은 거고. 자, 이렇게 되나? 자, 근데 전체 집합도 알려주셨잖아. 전체 집합이 50이야. 자, 다음에 자, B가 얼마입니까? 자, 내가 B가 알고 싶은 거지, 맞지? 요렇게 쓸게. 자, B여가 얼마입니까? B여가 26이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얘는 24구나. 자, 24니까 24 빼기 10이면 14네? 어때? 요건 좀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출제 빈도는 역시 상당히 생각보다 낮지 않아. 자, 3입니다. 자, 근데 난이도는 한 3 정도? 요렇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좀 쉬워요. 좀 쉬운데 벤 다이어그램 쓰면 쉬운데 우리가 그 식으로 쓰는 습관 이것도 조금 연습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11번. 자, 11번은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최대값, 최소값이 되게 많이 나와. 특히 이제 교집합의 최대값, 최소값. 자, 이거 이제 어떻게 구하냐?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빈출이에요. 굉장히 빈출이고. 자, 한번 보자. 자, 얘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써볼게 알겠지? 벤 다이어그램. 자, 이렇게. 자, 전체 집합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A고.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가능하면 선생님이 이제 서술형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시오 이런 말이 없다고 한다면 대체로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알겠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건 뭐 객관식으로 치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치자 알겠지? 자, 그러면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영어와 그 다음에 수학, 영어를 A라 부를까? 자, 수학을 이제 B라 부를까요? 자, 이렇게 이제 합시다. 자, 근데 여기서 자 이렇게 나왔어. 영어와 수학을 모두 선택하는 학생 숫자 A 교집합 B지. 이 학생의 숫자를 K라 부를게. 자, 이렇게 이제 적은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보세요. A 교집합 B가 여기가 이제 K명이야. 자, 됐지? 자, 그리고 A가 얼마냐면 자, 영어 선택한 학생이 20명이니까 여기는 20-K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다. 그렇지? 이렇게 뭐 굳이 개수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그럼 마찬가지야. 자, B는 뭐가 되겠니? 자, B는 18명이니까 18-K.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세 개를 다 합칩니다. 이 세 개를 다 합친 게 바로 합집합이에요. 그렇지? 자, 그래서 합집합은 얼마냐면 이게 얼마지? 38-K니? 자, 얘가 될 거야.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곳이 뭐니?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남았지. 자, 다 합쳐서 30대 되거든. 그럼 여기는 이제 K-8이네? 요렇게. 자, 됐지? 자, 근데 우리 이 정도는 알잖아. 지금 쌤이 적은 숫자가 누구냐면 이게 개수예요. 개수란 건 음이 아닌 정수. 그치? 0과 자연수를 뜻합니다. 자, 따라서 이런 식의 부등식을 생각할 수 있나? 20 빼기 K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K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18-K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K 빼기 8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치? 이게 당연하겠지. 요거 수직선에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 그러면 K는 2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다. 맞지? 요렇게. 자, 그리고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 요렇게. 그치? 자, 그리고 자, K는 18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요렇게. 자, 다음에 K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자,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성립하는 게 얘겠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괜찮지, 맞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K의 최대값은 18, K의 최소값은 8입니다. 그치? 그 정답은 26이에요. 요렇게. 풀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사실 벤 다이어그램을 쓰면 참 좋은데 문제는 서술형이 나오면 어쩔 거냐, 이거지? 서술형이 나오면 이제 골치 아파요. 그러면 이제 내가 또 대놓고 이렇게 써갖고 여기 막 적혀 있는 것은 전부 다 개수를 뜻합니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식을 좀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바유. 자, 지금 이제 서술형으로 치고 학생이 한번 해볼게. 서술형. 자, 얘가 NA 합집합 B부터 시작할게요. 자, NA 합집합 B는 뭐지?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비. 자, 요렇게 시작되겠네. 자, 근데 자, 주인공이 누구셔? 주인공이 NA 교집합 B잖아. 그럼 이분이 먼저 가셔야죠. 이렇게. 자, 됐죠? NA하고 NB는 다행히 알려줬어. NA하고 NB가 각각 20과 18입니다. 38. 마이너스 NA 합집합 B. 자, 그럼 우리 한번 상상해보자고. NA 교비가 정말 작았으면 좋겠어. 얘가 작으려면 이분이 크면 돼요. 그렇지? 많이 빼면 작아지겠지, 그렇지? 자, 근데 합집합이란 게 자기가 아무리 커봤자 얘가 전체 집합보다는 클 수는 없잖아. 그렇지? 커봤자 전체 집합일 거예요. 그렇지? 그럼 전체 집합 얼마지? 30이래. 아, 자, 얘가 30이 되니까 자, 따라서 38 빼기 30이라서 얘의 최소값은 8이네. 그렇지? 말되지, 그렇지? 자, 8입니다. 자, 이렇게. 자, 얘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은 뭘까? 자, 최대값은 이겁니다. 아까 쌤이 뭐라고 했냐면 A 교집합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지. A 교집합 B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NA 교집합 B는 NA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부분집합이니까. 마찬가지. NA 교집합 B는 NB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 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는 연립, 그치? 연립 부등식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NA 교집합 B가 K입니다. 자, NA가 얼마야? 자, 얘가 20이었지. 자,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18이었지. 이게 둘이 동시에 성립하는 게 얼마지? 18이겠지. 자, 따라서 결국에는 최대값은 18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출제 난이도와 빈도는 각각 4.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요 관련 문제들은 많이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12번. 자, 12번은 넘어갈게. 사실 12번은 여기 이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인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출제됐어요. 출제 빈도가 지금 이거 4.5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자, 보세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런 기호를 썼어. 자, 잘 봐. SA
이런 기호를 많이 쓰더라고. 자, SA는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A라는 집합이 있는 거야. 집합 A. 근데 그 안에 이제 원소들이 있겠지. 의 모든 원소. 합. 자, 이것을 이제 SA다. 자,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공식 있잖아.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비. 이건 이제 원소 개수죠, 맞지? 원소 개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있는데 똑같아. S도 그게 된대요. 자, 저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 사실 별거 아닌데 이거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 이거 당연하잖아 라고 느낄 거야. 자, 하지만 많이 쓰는 건 또 다른 이야기니까 이겠지. 자, 이게 이제 핵심. 자,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됐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볼게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A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치? A라는 분이 있어. 자, A라는 이렇게 볼까? 자, A라는 분이 있는데 자, A가 1, 2, 3, 4, 5, 6, 7이래. 자, 이런 분이세요. 자, 근데 공집합이 아닌 어떤 X라는 분이 있으신 거야. 그치? 자, 공집합이 아닌 자, X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X가 공집합이 아니다. 뭐 이렇게 적겠지. 그치? 자, 인데 자, 이때 X의 모든 원수의 합을 SX라 부르자. 자, 이렇게 이제 약속했어요. 자, 그때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했을 때 SX의 최대값.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대값이라고 한다면 당연하지만 있잖아. 여기 있는 원수 중에서 음수 없지. 음수 없단 말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 좋은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큰 숫자면 더 좋겠지. 그렇지? SX의 최대값이 돼야 되니까. 자, 가조건이야. 자, 가. 이 작년에 상당히 많은 학교가 지금 여기 문제를 거의 똑같이 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약간씩 응용한 문제.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이거 썼어요. 오케이? 자, 지금 얘가 이렇게 나왔잖아. X가 1, 2, 3이다. 자, 이렇게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겠니? 그러니까 X가 1의 원소를 갖고 있었으면 여기 1이 있었겠지. 자, 이 소리네요. 아, X는 1을 원소로 가질 수 없다. 자, 얘가 됩니다. 자, 다음 마찬가지. 같은 이유로 3도 마찬가지네. 3도 X는 원소로 가질 수 없겠죠. 자, X는 2만 원소로 가지겠다. 오케이? 그렇지? 아이고, 아니더라 해보이네. 2만 원소로 가지겠다. 그렇지?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리고 자, 나조건. SX는 홀수다. 그렇지? 합이 홀수다. 자, 이 내용이 나왔어. 자, 합이 홀수다. 요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자연수를 합쳤는데 자, 얘가 합이 홀수가 됐다라는 것은 자, 이 소리입니다. 홀수, 짝수는 상관없어요. 짝수 아무 상관없고 홀수가 홀수 개인 거야. 그렇잖아. 홀수가 짝수 개라면 짝수가 됩니다. 그렇지? 근데 홀수가 홀수 개라면 홀수가 돼요. 그렇지? 짝수는 상관없고. 자, 그래서 합이 홀수란 말은 홀수가 홀수 개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건 뭐냐면 짝수는 별 관심 없고 홀수에 좀 관심 가지겠다.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자, 1, 2, 3, 4, 5, 6, 7이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X는 1을 원수로 가지지 못해. 자, 얘는 버려야 되겠죠. 3도 못 가집니다. 자, 얘도 버려야 돼요. 자, 그 2는 가져야 돼. 얘는 일단 선택된 거야. 자, 됐죠? 자, 그래서 자, 일단 X는 2는 원소로 갖고 있는 상태야. 자, 근데 여기서 홀수가 5하고 7이 있거든. 그치? 자, 홀수가 5하고 7이 있습니다. 자, 이미 지금 그치? 자, 지금 5하고 7이 지금 홀수는 없잖아. 홀수는 5하고 7밖에 없는데 이 5하고 7 중에서 둘 다 가지면 안 돼요. 둘 다 가지면 짝수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만 가져야 돼. 하나만 가질 거면 큰 거 가지기 낫겠죠, 맞지? 자, 그래서 7 가지면 되겠다. 됐지? 자, 근데 가능하면 크면 좋잖아. 크면 좋으니까 짝수는 있든 없든 상관없는데 크게 되려면 있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게 자주 나오더라고. 자, 19 정답입니다. 그렇지? 자, 이렇게. 근데 만약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야, 가능하면 최소였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상상 하겠지. 뭐 2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맞지? 2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4와 6은 없는 게 좋겠고. 만약 이게 최소값이라고 한다면 5와 7 중에서 하나는 가져야 되니까 그때는 작은 걸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최소가 되겠지. 오케이? 뭐 여러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출제 난이도와 빈도는 4.5. 자, 그리고 난이도는 4. 자, 이렇게 12번 꼭 정리를 한번 해봐요. 자, 다음 13번 갑시다. 13번도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 유사 유형인데, 자, 이거 역시 자, 요 형태를 이제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13번. 자, 요건 이제 바로 할게요. 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A가 원소 5개래. 자, 얘가 되고, 다음 B. 자, B는 누구냐면, A가 갖고 있는 원소에다가 다 K를 더하래. 이렇게 이제 A 더하기 K, 뭐 B 더하기 K, C 더하기 K, D 더하기 K, 그 다음에 E 더하기 K.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 이 SB라는 놈은 있잖아. SA를 기준으로 어떤 놈입니까? 그치? SA를 다 갖고 있고, 추가로 K가 5개 더 갖고 있네. 5K겠네. 요건 이제 당연하겠지, 맞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문제입니다.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자, 이렇게 출발해. 자, S. 자, 얘가 지금 50이래요. 그치? 자, 얘가 50이고, 그 다음에 SA가 이제 얼마냐 하면, 그 적혀있어. A의 모든 원소 합이 26이래요. 자, 이렇게 적혀있어요. 자, 그러면, 자, SB는 얼마니? 26 플러스 5K겠지. 쌤이 저 끝에 있는 저 공식 쓰고 있는 겁니다. 그치? 자, 이거. 자, 다음에 SA 교비. 다행히 또 A 교집합 B는 또 알려줬어요. 7하고 10이래. 자, 그러니까 얘가 얼마니? 17. 자, 이렇게 되겠다, 맞지? 자, 그래서, 자, 정리해주니까, K는 3이네요. 오케이? 자, 됐지? 자, 3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때 집합 A를 모두 구하시오. 자, 얘가 이제 문제네. 자, 그러면 A는? 일단 지금 문제 보니까 A가, A 교집합 B가 70이야. A 교집합 B가 70이니까, 일단 이분은 7을 갖고 있겠지, 맞지? 자, 7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도 갖고 있겠다, 맞지? 당연히. 자, 얘가 가죠. 자, 문제는 뭐냐면, B가 7과 10을 가지는데, B가 7을 원소로 가졌다는 것은 A에 있는 원소를 3을 더해갖고 7이 됐으니까, 원래 A에 있는 원소에는 4가 있었겠지. 근데 이게 되겠어? 3을 더해서 7이 된 거예요. B도 7과 10이 원소니까. 그렇지? 자, 얘가 되겠다. B도 7과 10이 원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7이 있다는 것은 3을 뺀 4가 여기 있었던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지. 자, 얘도 똑같이, 자, 7, 10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다. 자, 여기에도 이제 3을 빼면, 자, 7이 원소가 되겠지. 그렇지? 자, 얘가 됩니다. 어때? 괜찮죠? 자, 이렇게 이제 될 거야. 자, 그러면, 자, 지금, 자, 문제 봤을 때, 자, 여기서 집합 A 모든 원소 구하시오. 자, 얘가 이제 문제잖아. 그렇다면 A가 될 수 있는 게, 자, 결국에는 다 합쳐서 50이 돼야 되지, 맞지? 자, 50이 돼야 됩니다. 50이 돼줘야 되니까, 자, A가 2, 3, 4, 7, 10. 자, 얘가 되겠다. 자, 그래서, 자, 얘는 출제 난이도 빈도가 4.5와 4.2.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14번 넘어갈게요. 자, 14번은, 자, 봐봐.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지. 자, 이때 절대값 x가 자 3보다 작다 그랬어. 자, 그때 절대값 x 3보다 작을 때 얘의 진리 집합. 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우리가 이제 진리 집합이란 뜻이 뭐냐면, 자, 진리 집합은 조금 빨리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되는 원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때 자, 절대값 x가 지금 3보다 작으니까 1을 대입하면 참이지. 그치? 자, 다음에 2를 대입하면 역시 참이지. 3을 대입하면 거짓이에요. 자, 다음에 4를 대입해도 거짓이고 5를 대입해도 거짓이겠지. 자, 따라서 1과 2가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 출제 빈도와 난이도는 3, 3.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15번. 자, 15번은 자, 다음 두 조건, 저 PQ에 대해서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 자, P이면 Q이다. 자, 얘가 거짓을 보이는 발레. 자, 발레입니다. 이게 발레가 이제 뜻이 뭐냐면, 얘는 맞는데 얘는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발레라는 건 P이고 Q가 아닌 거지. 자, 낙규죠. 자, 그렇지. 자, 그래서 자, 얘가 P 교집합, Q 여집합입니다. 요게 이제 발레예요.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P 차집합 Q지. 자, 요거 적어줘. 자, 그래서 P 차집합 Q가 발레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자, 수직선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지. 자, P가 마 2와 그 다음에 마 2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자, 얘가 되겠지. 자, 그리고 Q가 자, 지금 여기 이제 P예요. 자, 그리고 Q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것 같다. 자, 얘가 됩니까? 자, 얘가 돼. 자, 그래서 결국 요 대목이 되게 중요하네. 지금 이 흰색에서 요 노란색을 빼잖아. 노란색을 빼면 지금 여기는 당연히 남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빠져 있잖아. 그럼 여기를 막아야 돼. 그렇지? 여기까지가 발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발레가 되는 부분이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인가? 마 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게 2번. 자, 얘가 되고요. 자, 출제 빈도와 난이도는 자, 4와 3. 자, 요 정도 될 거예요. 자, 다음 16번 넘어갑시다. 자, 16번에는 자, 봐봐. 자, 여기에는 이제 모든과 어떤이 나옵니다. 모든. 자, 모든은 뭐냐면 지금 전체 집합 나와 있지. 이 모든하고 어떤도 역시 출제 확률이 되게 높아요. 모든하고 어떤이 있는데, 자, 얘가 여기 있는 원소를 미지수에 집어넣는데 모든이 나오면 여기 있는 원소를 대입했을 때 모두 참이 돼요. 모두 참이 되면 그때 우리가 얘를 갖고 참이다. 자,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 어떤이 나왔어. 어떤이 나오면 자, 그때는 모두 참이 필요가 없어요. 한 개라도 참이 돼. 자, 그러면 이제 참이 됩니다. 자, 참이 되니까 자, 지금 모두는 모두 다 해봐야 돼요. 어떤은 되는 거 하나만 찾으면 돼. 자, 1번이에요. 자, 1번. 자, 모든 x. 자, 모든 x에 대해서 x 빼기 1이 5보다 작다. 자, 요거 좀 정리할까? 자, 정리하면 요런 거 할 수 있겠지 뭐. 요렇게.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짓겠네. 여기 있는 모든 원소 1, 2, 3, 4, 5 다 집어넣으면 다 참이잖아. 그렇지? 아, 그럼 얘는 참이 왔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자, 2번은 어떤 x지, 그렇지? 자, 어떤 x가 됐는데 x제곱 빼기 1.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가 됩니까? 자, 그러면 자, 지금 이것도 느껴볼게요. 이렇게. 자, 얘도 이 중에서 맞는 거 하나로 찾으면 되겠지. 그치? 맞는 거 하나로 찾으면 되는데 x가 1일 때 참이네. 그치? 뭐 여러 개 있을 필요도 없어요. x가 1일 때 참이니까 따라서 얘는 참입니다. 참이 한 개라도 있으면 되니까요. 어떤 이냐서 그래요. 자, 다음에 3번. 자, 3번은 어떤 xy.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걸 만족해 주는 xy가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아, 자, 3번은 자, 요거죠. 자, x 플러스 y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되는 거 하나 찾으면 된다 그랬지. x가 1이고 y가 1이면 되나?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참. 자, 요거 됩니다. 자, 4번. 자, 모든 x에 대하여 됐지? 자, 모든 x에 대해서 자, 다음이 지금 참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자, 이때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대충 x가 1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x에다가 1 대입하니까 이렇게 나오지. 0 이렇게 나오나? 그치? 거짓이지. 모든일 때는 모두 다 참이 되니까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거짓이다. 그치? 요렇게 이제 찰 수 있어. 다 대입해 보면 되는 거야. 그치? 자, 다음에 5번. 자, 어떤 xy에 대해서 어떤 xy 나왔으니까 하나라도 맞는 걸 찾으면 되겠다. 맞지? 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y제곱 5야. 자, 그래서 x가 1이고 y가 2면 되겠다.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니까 하나라도 맞으면 되겠지. 맞지? 그럼 이게 참인가?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4번이고 자, 출제 빈도 난이도는 4, 3. 자, 이렇게 돼요. 자, 다음 17번. 17번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17번이 조금 어려워요. 자, 집합. 자, 전체 집합이 자 1, 2, 3, 6이야. 자, 얘가 되고 아닌 부분 집합자 P에 대해서 집합 P가 있는데 자, 집합 P가 있다. 집합 P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이제 끄집어내겠지. 자, 집합 P의 어떤 원소가 있는 거야.
자, 어떤 나왔습니다. 어떤. 자, 어떤 나왔는데 이때 어떤 원소에 대해서 x는 3의 배수이다. 자, 얘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P가 누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원소 중에서 3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 이거네. 집합 P는 3의 배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 됐지? 자, 집합 B는 3의 배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얘가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이 경우의 수죠, 그렇지? 집합의 개수는 경우의 수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이렇게 빼면 되겠네. 3의 배수가 하나도 없을 경우 요걸 빼면 되겠지.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건 이거지. 얘가 이제 가지도 되고 안 가지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그렇지 16개를 가질 수가 있겠지. 그렇지 16개를 가질 수 있어. 자, 그 중에서 3의 배수가 없는 집합의 개수라고 했잖아. 그렇지? 3의 배수가 없는 집합의 개수가 누구냐면 얘가 1과 2가 3의 배수가 아니거든. 1과 2의 부분 집합은 그치 3의 배수가 없는 집합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약간 찜찜한 게 이 2의 4승에는 공집합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렇지? 공집합 있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공집합 원래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여기서도 공집합이 어차피 있어. 공집합을 감안한 개수기 때문에 이대로 빼도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16 빼기 4가 돼서 요건 좀 헷갈리겠다. 12개. 얘가 될까요? 만약 헷갈리면 정말 헷갈리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이제 빼는 것보다 헷갈리면 이렇게. 자, 첫 번째는 2는 가지고 헷갈리는 거 안 좋으니까 맞지? 3을 가지고 그 다음에 6은 가지지 않는다. 자, 이거랑 두 번째 3은 가지지 않고 6은 가진다. 그렇지? 다음에 세 번째 3도 가지고, 왜냐면 적어도 한 개를 가져야 되니까 두 개 다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는 뭐겠니? 3은 가지고, 그렇지? 6은 가지지 않는다. 그럼 얘는 자유롭잖아. 둘이네. 그렇지? 그럼 4가지 이렇게. 그렇지? 얘가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3은 가지지 않고 6은 가진다. 얘는 자유로우니까 역시 4가지. 그렇지? 자, 4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뭐야? 3과 6을 모두 가지잖아. 그렇지? 3과 6을 모두 가지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지. 그렇지? 자, 얘가 가지고 그다음에 자, 1하고 2는 그렇지? 이 둘이니까 요거 이제 4가지. 3. 그렇지? 자,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얘는 이제 가진다, 또 가진다. 이걸로 이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보니까 똑같이 나와요. 12가지. 4, 4, 4. 헷갈리면 이렇게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자, 출제 빈도와 난이도는, 출제 빈도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 자, 근데 난이도는 좀 헷갈릴 거야. 4.3. 자, 요렇게. 자, 다음에 18번. 자, 18번에는 자, 요 대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p이고 q이다. 자, 이렇게 봐야 되거든. 뭐냐면 p이고 q이다라는 게 이제 p 교집합 q지, 그렇지? 이게 이제 p 교집합 q야. 자, 근데 어떤이 나오면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p 교집합 q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 공집합이 아니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 아니다. 자, 요렇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기 때문이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은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게 좀 헷갈리잖아. 요런 대목은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일단 마3하고 5가 자, 이렇게 있나? 자, 마3하고 5가 이렇게 있고 q는 조금 정리할게. q는 여기 적으식 할게요. 자, k 빼기 2x 잠깐만 이거 동호 있나? 자, k 플러스 3. 자, 이렇게 되죠. 자, 얘는
K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니까 어디든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 이렇게. 얘가 완전히 왼쪽에 있다 생각할게.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때는 겹치는 게 없지.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공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야. 그렇지? 자, 이건 아니겠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요 분이 조금 더 전진하신 거예요. 오른쪽으로. 오른쪽 전진해갖고 여기서 이제 겹친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K 빼기 2고 요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겹친 거죠. 이렇게. 그렇지? 겹쳤지. 자, 이렇게 겹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그때 여기 이제 K 플러스 3인 거야. 이 둘이 구멍이 같이 막혀 있잖아. 그렇지? 같이 막혀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교집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지? 얘 되지? 자, 그렇다면 K 더하기 3이 마 3이 때가 되네. 이때가 이제 K가 마 6이겠다. 됩니다. 그치? 자, 이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조금만 더 오른쪽 갈게요. 자, 조금만 더 오른쪽 가면 자, 이렇게 되고 다음에 K 빼기 2는 한 이쯤. 자, 그 다음에 K 플러스 3은 요쯤. 자,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될 때는 자, 얘도 당연히 그치, 여기가 A 교집합이니까 요 존재하지. 이때도 당연히 됩니다. 요때 범위가 K 플러스 3이 마 3보다 크다? 이거겠지. 그치? 요것도 됩니다. 그치? 자, 이것도 될 거야. 자, 그리고 조금만 더 갈게요. 뭐, 우리 학생들 암산 잘 하지만,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쌤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자, 이렇게 좀 가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갈게.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요게 이렇게 이제 지나갈 수도 있겠죠, 맞지? 요렇게. 자, 이래도 역시 되겠다, 맞지? 요거 되네. 그치? 역시 교집합이 있으니까요. 자, 들어가서, 요것도 역시 됩니다. 그치? 조금만 더 갈게. 자, 얘가 돼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K 빼기 2가 딱 이 지점이 된 거야. 여기서 조금 헷갈리더라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K 빼기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K 플러스 3입니다. 됐지?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K 빼기 2하고 5하고 같을 때예요. 이때가. K 빼기 2하고 5하고 같을 때인데, 지금 둘이 같긴 했지만, 둘 다 이제 여기가 열려있지. 열려있기 때문에 아예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이거. 그치? 이건 안 되겠지. 자, 그리고, 자, 왼쪽으로 조금 더 갈게요. 왼쪽으로 더 가면 그냥 빠져나가겠다. 이건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겹쳐지는 부분, 즉 교집합이 있냐, 자, 이 대목이거든. 자, 그래서 되는 게 요거만 되는 거야. 좀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되겠다. 요거 넘어가면 K는 마6보다 크다지. 근데 여기 보니까 마6도 되는 거야. 그래서 크거나 같다. 자, 여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 K가 7입니다. 자, 7인데 K가 7은 안 되지, 맞지? 7은 안 되니까 따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정수 개수는 빼면 되나? 13개. 자, 얘가 되고, 자, 이때 난이도와 빈도는 출제 빈도와 난이도는 4.5. 하여튼 요런 계열, 이렇게 등호가 있냐 없냐라는 문제는 꼭 나오게 돼 있어야겠지. 자, 여기 이제 18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19번. 자, 19번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자, 충분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자, 이런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쓰더라고. 만약 P, 그치? 자, P이면 Q이다가 이쪽에 이제 참인 거야. 그때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P이면 Q이다. 자, 이것도 맞고 다음에 Q이면 P다. 이것도 맞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 자, P는 Q이기 위한 또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자, 봐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P는 Q에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그치? P면 Q이다. 얘가 참이게 되잖아. 근데 이걸 이제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까? 요거. 그러니까 이게 되도록 해주세요라는 내용이겠네. 자, 그러면 지금 자, 수직선 상에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P. 자, P 집합은 자, 진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x3. 그치?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Q도 조금 정리할게. A만 더 할까? 자, A만 더하면 A-1, 자, 그리고 X, A 플러스 2. 됐나? 됐지? 자, 근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니까 이 Q에 있는 놈이 자, 이 이제 P에 있는 원소들을 포함해야 되겠지? 자, 포함하려면 자, 이렇게 되면 되나요? 자, 여기가 자, 1. 자,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3. 됐지? 자, 요게 이제 P라고 할게. 자, 다음 Q. 자, Q는 자, 여기가 A-1. 자, 그리고 여기가 A 플러스 2. 이렇게 생기면 되겠다, 맞지? 요렇게. 됐죠? 자, 근데 A-1이 1보다 작은 건 당연한데, 여기서 우리가 요 대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이 노란색을 그냥 큰 집합을 부를게. 큰 집합과 작은 집합이 있는데, 큰 집합은 이 원소를 갖고 있고 얘를 안 갖고 있잖아. 그때는 등호를 붙여도 됩니다. 알겠지? 등호를 붙여도 되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똑똑하네, 그렇지? 작은 집합은 안 갖고 있고 큰 집합은 갖고 있으니까 그때도 역시 등호를 이렇게 이제 붙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요건 이제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요건 정리하면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원소는 두 개가 되겠지. 그래서 요것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이 등호를 쓰냐 안 쓰냐 요 대목이 되게 중요하거든. 요것만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 그냥 임의로 포함, 자, A 집합, 자, 그리고 이렇게 B 집합, 자, 요렇게 자, 표현해 볼게요. 자, 근데 A가 이제 큰 집합으로 생각할게. 자, 그러면 지금 A가 여기가 이제 자, 막혀 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막혀 있고, 자, 그 다음에 B도 여기가 이제 막혀 있어. 뭐 위치 관계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니까 요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아, 요거 이제 등호 붙인다. 자, 얘가 됩니다. 자, 근데 둘 다 얘가 이제 열려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둘 다 열려 있어. 자, 둘 다 열려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등호 붙입니다, 이거. 자, 등호 붙여. 자, 등호 붙이고. 자, 자, 이번에는 자, 요 경우 큰 건 이제 닫혀 있고, 자, 작은 건 열려 있어. 자, 이런 경우 있겠지.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야. 자, 요렇게 등호 붙입니다, 그치? 자, 요것도 노란색 쓸까? 근데 딱 하나만 등호를 못 쓰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큰 건 열려 있는데 작은 건 닫혀 있는 경우 있지. 요 경우. 그렇지? 요 경우가 이제 등호를 못 쓰게 됩니다. 이렇게. 어때? 괜찮아? 자, 그래서 이 경우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 요 세 가지는 다 등호 쓰고 얘만 등호 못 쓴다. 자, 요렇게 생각하면 거의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19번은 출제 빈도와 난이도가 4와 3. 자, 얘가 됩니다. 자, 다음 20번. 자, 20번이에요. 자, 20번은 자, xy가 자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q, 자 다음에 x제곱 따기 y제곱이 0이 아니야. 자, 그리고 r, 자 xy가 양수야. 자, 됐죠?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자 PQR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작게 나왔어요. 자, P는 뭐냐면 xy가 둘 다 xy가 0 곱해서 0이 아니라는 것은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라는 거죠, 맞지? 자, 이렇게 되나? 자, 이렇게 되고, 자, x제곱 따기 y제곱이 0이 아니죠. 그때는 x나 y 중에서 두 개 중에서 하나만 0 아니면 되지, 맞지? 자, 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 y가 양수일 때는 둘 다 양수이거나 또는 둘 다 음수이거나, 그치?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일단 PQ는 되게 간단해요. PQ는 뭐냐면 P는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Y가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는데 Q는 두 개 중에서 하나만 0이 아니면 돼. 그치? 근데 둘 다 0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P이면 Q가 되겠지만 Q이면 P가 되는 건 아니지, 맞지?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아, P는 Q의 부분집합이지, 그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지금 R 있지, R. R도 자, R하고 Q하고 R하고 그 다음에 P하고 비교해 볼게. 자, 지금 보면 X, Y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야. 그러면 뭐지? 그치? 둘 다 곱해봤자 0 아니겠지? 이쪽 맞는 거네. 마찬가지야. X, Y가 둘 다 음수야. 역시 곱해도 0이 아니니까 이것도 맞지? 그래서 이 방향은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볼까? 자, 얘는 틀렸습니다. 얘는 틀린 이유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발레. X가 3이야. 자, Y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X, Y는 0 아니잖아. 근데 X, Y는 0 아닌데, 그때, 자, R. 자, 얘는 뭐가 돼요? 음수가 돼버리지. 그럼 거짓이네. 그치? 이게 발레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역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됐어? 자, 그럼 결국에는 R을 P가 포함하고 P를 Q가 포함하는 형식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요 중에서는 이제 3번.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부를 수 있겠다. 그치? 충분 조건. 다른 건 다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출제 빈도와 난이도는 4. 자, 다음 21번. 자, 21번은 자, 증명 문제인데, 증명 문제는 지금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실제 이제 증명을 조사해 보니까 제일 빈도가 높은 게 귀류법. 그러니까 증명이 크게 3가지가 있거든. 아이고. 증명이 이제 크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이제 귀류법. 자, 귀류법이 이제 가장 대다수를 차지해요.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이제 귀류법입니다. 귀류법. 대부분 학교가. 귀류법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대우법. 대우법도 이제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나왔어요. 나왔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부등식 증명. 다음이 왼쪽에 오른쪽보다 큼을 증명하시오. 요런 거. 그치? 여기 이제 부등식 증명.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제일 적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3가지가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이 증명을 다시 또 분류하면, 괄호넣기 있지. 객관식. 객관식이냐 아니면 서술형이냐. 자, 이 부분. 그치?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해 보니까, 자, 이렇더라고. 지금, 아예 서술형으로 나온 학교 있지. 서술형으로 나온 학교가 목동고, 명덕고, 덕원여고, 신도림고, 위화여고, 금옥여고, 광영고, 광영여고, 경복여고. 자, 이렇게 다양한 학교에서 그냥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으로 나온 학교들은 지금 조사해 보니까, 광영고가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고, 객관식으로 나온 학교가 광영여고, 등촌고, 여의도고, 그 다음에 환일고, 뭐 이렇게, 이런 학교들이 객관식이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 학교들이 다 서술형이 나왔어요, 실제로. 서술형이 나왔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게 이제 귀류법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21번하고 22번, 얘는 이제 괄호넣기를 보여줬는데, 왜냐면 증명은 교과서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괄호넣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숫자를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쌤이 이제 괄호넣기를 한번 해봤어. 자, 21번 볼게요. 자,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이 3의 배수이다. 자, 이것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대.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의 대우가 뭐니? 우리 대우를 쓰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입니다. 그래서 원래 명제를 증명하는 것도 좋지만 대우를 증명해도 좋아요 라는 뜻입니다. 그치? 그럼 자연수 n에 대하여 여기가 똑같이 쓰지? 얘랑 얘랑 위치 바꾸면서 부정시킵니다. n이 3의 배수가 아니야. 자, 그러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야. 자, 얘가 돼요.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n은 자연수잖아, 맞지? 얘가 3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1일 수도 있고 3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2일 수도 있고 3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그렇지 0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자, K는 0, 1, 2, 짝짝짝짝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는데 요때가 바로 3의 배수예요. 요때가 3의 배수니까 문제에서는 뭐라 적혔니? 3의 배수가 아니면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두 개만 보는 거야. 자, 첫 번째입니다. n은 3k 플러스 1이야. 자, n은 3k 플러스 1. 자, 이때 얘를 이제 대입하게 되면 n 제곱은 그렇지?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다, 맞지? 자, 9k 제곱 그 다음에 6k 플러스 1. 자, 얘가 돼요. 이걸 제곱했으니까. 자, 근데 이걸 이제 3으로 묶은 거지. 3으로 묶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플러스 가로 가. 당연히 1이 들어가겠죠. 자, 요거. 자, 얘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n은 3k 플러스 2야. 자, n이 3k 플러스 2니까 그럼 n제곱 뭐가 되니? n제곱은 이제 제곱이 되겠지. 제곱하면 자, 얘가 되겠지. 그럼 3으로 묶으면 자, 플러스 역시 똑같네. 1. 그렇지. 자, 그래서 자, 얘가 1이고 그리고 좀 얘도 1이지 맞지? 자, 얘가 1이 되니까 자,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들은 둘 다 1, 1. 정답은 2번. 자, 2입니다. 2. 자, 그 출제 난이도와 빈도는 4, 3. 요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또 하려고 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22번. 자, 22번은 귀류법 풀입니다. 귀류법. 자, 요거는 이게 막 그치? 막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해서 좀 헷갈린다 맞지? 자, 우리 이 정도는 배연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유리수가 뭐냐면 자, 유리수는 n분의 n꼴로 나타낼 수 있는 여기서 이제 mn은 이제 서로 소개했지 맞지? 서로.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유리수 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자, 그때는 무조건 유리수예요. 자, 요게 이제 배연지식.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입니다. 자, 근데 자, 요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긴 한데 혹시나 싶어서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무리수다라고 말할 수 없지. 그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얘가 이제 1마 루트 2고 얘가 이제 1풀 루트 2야. 그럼 둘이 합치면 뭐가 되니? 그치? 이런 반례가 있겠죠. 그치? 근데 이건 맞아.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무조건 유리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알고 있냐? 자, 이런 내용이지. 자, 한번 해보죠. 자, 22번. 자, 지금 여기서 뭐라 적혔냐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하래. 그러니까 이걸 부정해서 안 되겠지. 이건 이제 기본적인 가정이에요. 자, 루트 2는 무리수야.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리고 5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임을 그치? 자, 이걸 귀류법으로 이제 증명하래. 자, 그렇게 증명합니다. 귀류법. 귀류법이란 건 뭐냐면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이거지. 이게 목표가 아니야. 이건 인정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건 인정하고 이걸 증명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귀류법이란 건 이거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무리수다라고 한 걸 이걸 이제 반대로 하는 거지. 유리수다. 그치? 그래서 내가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루트 2는 무리수. 자, 다음에 5 플러스 루트 2는 유리수. 요렇게 생각하고 문제 푸시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볼게. 자, 정면 들어갑니다. 5 플러스 루트 2를 자, 얘가 이제 유리수라고 지금 가정해야 되겠죠, 맞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항상 결론은 반대로 시작하니까. 자, 그때 5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5는 자, 5 플러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5가 둘 다 뭐가 되겠니? 둘 다 유리수잖아, 그치? 5 플러스 루트 2는 방금 유리수라고 이야기했고 마오도 유리수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마오는 자, 나에 들어갈 말이지. 자, 얘가 이게 이제 가입니까? 가? 자, 이게 가고 자, 나.
자, 이것도 이제 유리수다. 자, 여기 이제 나죠, 나. 자, 유리수라고 하고, 그렇지? 자, 이거. 자, 이 둘을 이제 더한 거야. 그래서 5 플러스 루트 2랑 마 5랑 더했지. 자, 얘랑 더했더니, 자, 얘가 뭐가 되니? 자, 얘가 루트 2가 나옵니다. 루트 2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유리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요게 유리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유리수라고 했잖아. 유리수끼리 지금 더한 거잖아, 맞지? 더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뭐가 되니? 자, 이게 유리수네. 그치?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다예요. 왜냐면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니까 유리수가 나왔어야지. 자, 근데 이것은 루트 2가, 그치?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사실에 모순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거 이제 처음부터 가정했잖아, 맞지? 자, 요게 이제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사실의 모순이다. 자, 그래서 따라서 5 플러스 루트 2는 모순이 나왔잖아. 왜 모순이 나왔냐면 무리수를 유리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순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5 플러스 루트 2는 마지막에 무리수이다 하고 끝을 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이고, 자, 이때 출제 빈도와 난이도는 4. 자, 요렇게. 자, 다음에 23번. 자, 이제는 이제 산술기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시-슈바르츠. 자, 요렇게 이제 남았어요. 자, 산술기하는 뭐냐면, 일단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 양수 조건. 자, A도 양수고, 자, B도 양수입니다. 자, 근데 이때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 평균, 자, 이렇게 이제 부르겠지. 자, 근데 얘가 이제 등호가 성립할 때, 즉, 이거지, 이거. 이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제. 등호가 성립할 때가 바로 이거랑 같을 때지. 그렇지. 자, 얘가 되죠. 자, 그래서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자, 여기 이제 산술기야. 자, 근데, 자, 23번. 자, 요걸 이용할 거야. 빗변의 길이가 5인치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 얘가 있고, 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의 둘레 길이. 자, 이렇게 나왔죠. 그 넓이 구하려면, 이제 가로, 세로가 알아야 되겠다. 자, AB. 자, 얘가 되고, 여기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겠지만, 이제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나오면 피타고라스 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써먹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언제가 넓이가 최대가 되냐라고 했는데, 넓이는 이거야. 2분의 1 AB. 자, 그치. 이게 이제 넓이지. 자, 얘가 이제 넓이인데, 얘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AB가 최대가 되면 됩니다. 그럼 AB는 어디서 나오냐면 산술기에서 나오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얘가 2루트 A제곱 B제곱.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가 되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5란 말이야. 됐지? 자, 얘가 이제 2 곱하기, 이건 이제 AB네. 그렇지? 자, 얘가 되겠다. 자, 그래서 실제로 2로 나누면, 4로 나누면 되나? 4로 나누면, 삼각형 넓이 나오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4분의 25입니다. 근데 이걸 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때의 둘레 길이를 구하는 거야. 자, 둘레 길이니까 5 플러스 A 플러스 B. 이걸 물어본 거죠. 맞지? 자, 그러면 AB가 언제 이제 최대가 되느냐. 자,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등호선이 조건. 요거랑 같을 때. 자,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5인데, 둘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둘 다 2분의 25씩 나눠 먹어야 되겠다. 맞지? 그렇다면 A는 양수니까, 2분의 5루트 2? 자, 얘가 되고요. 자, B도 마찬가지네. 역시 2분의 5루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요거 다 합치면 얼마지?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출제 빈도 난이도는 상당히 높아. 이렇게 도형을 이용한 문제 4.5야 3 정도 됩니다. 자, 다음 24번. 요것도 이제 산술기하인데 이 상당한 빈도로 나왔어요. 얘는 이제 산술기하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대목인 역수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 AB가 양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A분의 B가 있고 B분의 A가 있잖아. 이것도 양수겠죠, 맞지? 근데 얘가 산술기하를 쓰면 얘가 약분이 돼버려. 이렇게 약분이 딱 되지. 그치?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 이렇게 약분되는 유형.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게 또 출제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 그럼 24번은 이제 어떻게 푸냐면,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 얼핏 보면 이제 상당히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풀면 생각보다 간단해. 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 자, z분의 9. 됐죠? 자, 이것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자, 근데, 자, 이것의 값은 곱하기 1을 하더라도 바뀌지 않겠다, 맞지? 자, 근데 이제 1이 이제 누구냐면 1이 x 더하기 y 더하기 z겠지. 됐지? 자, 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 얘를 전개를 하면 좀 9개가 나오겠네, 맞지? 여기 3개고 여기 3개니까 9개 전개해 볼게요.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이제 1이야. 자,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4입니다. 자,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이거 좀 9에 9. 자,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9지. 됐지? 자, 이렇게 나오겠네. 자, 1, 4, 9가 되죠. 자, 그리고 괜찮지, 맞지? 자, 1, 4, 9입니다. 자, 그리고 자, 더하기. 자, 이렇게 할게. 자, 여기서 지금 얘랑 얘랑 곱하면 뭐지?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x분의 y가 나와요. 자,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y분의 4x가 나와. 그렇지? 자, 얘가 되지. 자, 마찬가지. 자, 요번에 요렇게 한번 짝을 맺어볼까? 얘랑 얘랑 곱하면 x분의 z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랑 어딨지?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z분의 9x. 지금 쌤이 어떻게 나열하고 있냐면 곱했을 때 약분되는 것끼리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자, 이번에 yz로 갈게. 요렇게 요렇게 곱하면 y분의 4z. 자, 그리고 자, 요렇게 자, 이렇게 곱해야 되지. y랑 그다음에 여기랑 곱하면 z분의 9y.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총 9개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여기 이제 2, 4, 6, 9개. 자, 이렇게 나왔지? 자, 근데 여기서 얘들 합치면 얼마야? 이게 14지. 됐죠? 자, 더하기. 자, 이제 산수기가 들어갑니다. 산수기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를 이제 등호로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자, 이것만 계산할게요. 이 루트 둘이 곱해야지. 자, 얘가 되고, 더하기. 자, 얘도 마찬가지. 이 루트. 자, 이렇게 곱하면 뭐지? 자, 얘가 되죠. 자, 더하기. 자, 얘도 마찬가지. 이 루트. 이거 곱하면 얼마지? 자, 곱하니까. 이렇게 짝을 맺으니까 되게 간단하지. 자, 그럼 여기 이제 13입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2, 2, 4. 이 약분되는 거야. 이렇게 약분되지, 맞지? 자, 다음에 얘는 얼마지? 약분하니까 6. 자, 그리고 얘는 약분하면 얼마지? 6. 여기 6이고 2니까 12. 자, 얘가 되죠. 그래서 다 합치니까 얼마요? 28, 10, 28, 9, 4, 36, 6이 12, 2, 3은 6. 계산되지? 36이야? 자, 얘가 되죠. 자, 그래서, 자, 얘는 출제 빈도가 4, 그리고 4.3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 25번. 자, 요게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코시-슈바르츠는, 산수기하는 거의 대부분 학교 다 나왔어요. 산수기하는 거의 다 나왔는데, 코시-슈바르츠는 조금 드물어. 조금 드물고 차라리 조금 특이한 학교들, 문제 좀 특이하게 내는 학교, 뭐 예를 들면 강서고 이런데, 사실 25분은 강서 문제예요. 근데 강서 문제인데 좀 특이한 학교에서 코시-슈바르츠가 좀 나오고 일반적으로 빈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자, 떨어지고 코시-슈바르츠는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그리고 여기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얘가 누구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게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자, 그때 a랑 x랑 곱할까요? 그럼 ax. 뭐 a랑 y랑 곱해도 사실 상관없어. 그냥 순서대로 곱할게요. ax. 자, 다음에 더하기 마찬가지 by. 자, by. 자, 얘가 되고 자, 그렇다면 코시-슈바르츠는 결국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쪽에는 a가 요 제곱이지, 맞지?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웠어. 기본적으로 뭐 양의 제곱근 같은 거겠죠, 맞지? 자, a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여기 a가 있지. 그러니까 요렇게 매치가 돼요. 요게 요거다, 맞지? 그 다음에 요게 요거지, 맞지? 그
그 다음에 이게 이쪽에 있죠. 요게 이쪽에 있네. 요렇게 매치만 잘 시켜놓으면 되게 간단할 것 같아. 자, 지금 문제 보니까 4a 더하기 9b가 10입니다. 이게 왜 시험에 나왔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기본적으로 다 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제곱만 나오면 우리가 코시-슈바르츠인 거 눈치채거든. 근데 얘는 이제 특이하게 제곱이 없어. 대신에 이렇게 루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 약간 눈치 못 챌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알려주고 나서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얘가 이제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일단 4a입니다. 4a. 자, 그리고 4a 더하기 9b. 자, 얘가 있지. 오케이?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자, 이렇게 돼요. 여기 걸 루트 시킨 게 여기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럼 이 4a를 루트 시킨 게 얼마냐면 여기에 지금 2루트 a가 여기 있는 거야. 요렇게? 마찬가지지. 9b를 루트 시키면 뭐가 되겠니? 3루트 b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 됐죠? 자, 얘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또 있어야 되거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미 완성이 돼버렸어. 2루트 a, 3루트 b 다 나왔잖아. 그렇지? 그 말은 뭐냐면 여기 1이 곱해져 있다는 소리야. 1이 곱해져야지 안 바뀌거든. 그렇지? 그럼 얘가 뭐겠니? 1의 제곱, 1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다. 맞지? 자, 그래서 4a 더하기 9b가 10이고 얘가 얼마지? 잘못 찍었죠? 여기입니다. 여기. 자, 4a 더하기 9b가 10이고 얘가 2잖아. 맞지? 12 곱하기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루트 a 더하기 3루트 b의 제곱. 자, 얘가 되겠지. 자, 그러면 2루트 a 더하기 3루트 b. 자, 얘가 얼마지? 2루트 6이 되나? 오케이? 맞게 됐죠? 자, 그래서 물론 2루트 6, 그다음 마이너스 2루트 6. 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얘는 무의미하겠다. 맞지? 왜냐면 이게 루트는 무조건 양수가 최소한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음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울게. 자, 그래서 결국 최대값 2루트 6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는 3, 4. 자, 요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뒤쪽에도 쌤이 그 고득점 필수 문제도 가능하면 실제 출제됐던 문제들 위주로 이제 냈으니까 풀어볼만 할까 알겠지? 풀어보고 질문하도록 하세요. 알겠지? 자, 수고했어.